이 시간에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파트,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이 교재 내용에 그 법 조문 내용들이 조금 박스 처리돼서 분량이 많아 보여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공법 있잖아요. 국토기획 이용에 관한 법률 그 파트에 있던 게 이제 이 법으로 우리 넘어왔어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출제할 수는 있는데 우리 중개사 법령 파트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체크해 드리면 그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너무 그 세세한 것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법조문이 있는 거는 이제 빠뜨리 빼놓기는 그러니까 일단 이 교재 안에 넣어놓긴 했어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제 허가 관할청 찾아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자, 허가 받으려는 자는요, 일단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허가 신청서. 자, 이걸 이제 장애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계약 내용,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 이런 걸 적어서 누구 찾아가느냐? 토지 소재지. 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였어요? 자, 이게 허가 관청이 됩니다. 자, 우리 대부분 다 누구 찾아가요? 시군구청장 찾아간다는 거 꼭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등록 관청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리고 신고 관청이나 허가 관청은 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서에 이런 내용도 쓰게 돼 있어요. 신청서에. 그런데 여기 첨부 서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뭐냐면 공동으로 하는데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이거 검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라면 만약 그 토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 이용 계획서 대신에 농업 경영 계획서 이걸 써가지고 합니다. 자, 이걸 써가지고. 그리고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신고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추가 신고사항이 뭐였어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얘기 있었죠? 토지 거래 허가 받을 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여기서 이걸 이미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토지에 대해서 추가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거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이제 제출하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여기 박스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때는 출제자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도 이제 대충 감으로 우리가 맞춰서 답은 찾을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쓰나요? 그럼 당사자, 토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물건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권리 종류, 계약 예정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개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만 잘 알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딱 봐서 토지거래 허가할 때 이런 게 필요할까? 대충 감을 해서 찍고 틀려도 괜찮아요. 예.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토지거래 계약 변경 허가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나중에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또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으니까 변경 허가도 똑같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 자,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여기 어떤 게 포함되나요? 그런데 자, 이거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세부적인 필요 없어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런 목적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제 자, 여기 허가권자는요 지체 없이 자,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조사를 할 때 뭘 기준으로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허가 기준입니다. 자, 이 허가 기준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해주고 만일 여기 하나라도 위배되는 게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허가 기준 이렇게 한대. 이게 총 몇 개냐? 4개. 4개다 보니까 오지선다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허가 기준이 뭐냐 이건데,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실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 이용 목적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나 이 토지를 내가 구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집 짓는 데 쓰려고 그래요. 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수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적인 거래를 막는 거지 사적으로 거래하는 그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적 거래를 막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지 검증을 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목적에 해당된다면. 그런데 나 내 집 지으려고 이 토지 취득하거든요 라고 해놓고 집을 안 줘. 지금 땅값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집 짓는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일단 허가 받아놓고 내버려 둡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당신이 집 짓는다고 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시오. 이거 이용을 해라. 그래서 이거 이용 의무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 이용 의무 기간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아마 이 교재 보시면 페이지 넘겨봐요. 그럼 꽤 많죠. 이걸 어떻게 외워요? 아니,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겁먹지 마시고. 자, 나 집 지으려고 이 토지 취득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 년? 2년. 적어도 2년 동안은 이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 용도에 맞게. 그 다음, 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허가해 줍니다. 대신 2년간 이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원, 어업인. 자, 이런 사람들이 농업, 축산업, 위법 이런 걸 한다. 그냥 쉽게 말해. 난 농사 지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농사 짓겠다는데 투기 아니잖아요. 허가해 준다는 얘기야. 대신 얼마? 자, 이것도 2년. 그러니까 다 2년이죠? 네, 맞아요. 다 2년이에요. 자, 2년. 자, 이거 다 2년. 이런 세부적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난 농사 지으려고요. 축산업이에요. 임업이에요. 2년 이렇게만 하면 돼. 2년. 자, 이거 다 2년 이렇게. 이거 세부적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데 모의고사 보고 이거 출제된 거 있다. 그럼 무시해도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자, 여기 보면 공익사업 어쩌고 저쩌고 간단하게 우리가 토지보상법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랬죠? 자, 여기 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업이란 말 나와요. 여기도 어쩌고 그 사업에 이용한다고 그러네요. 또 여기도 사업에 이용한다고 그러네요. 아하. 사업에 이용하니까 뭐다? 같은 사자 써가지고 몇 년? 4년 이러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4년.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분양을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4년 이내 뭐 다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아, 사업이니까 몇 년? 4년 이러면 됩니다. 자, 사업이니까 4년.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거.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 나와요. 자, 여기도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랬잖아요. 자, 대체 토지 취득입니다. 이렇게 대체 토지 취득도 몇 년? 2년 이렇게 됩니다. 자, 대체 토지 취득도 2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은 이제 이거 두 개만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의 행위,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나대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고로 어떤 설치가 건축물을 짓거나 설치가 금지되고 형질 변경 금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거나 형질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래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보존은 어떻게 한다? 길게. 자, 그래서 몇 년이냐면 5년. 자, 이거 몇 년? 5년 이렇게 돼. 자, 현상 보존 5년.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자,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이것도 몇 년? 5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상보존 5년, 임대사업 5년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무슨 나머지 사업이란 말 들어가면 4년. 그리고 나머지 몽땅 다 몇 년? 2년. 그러니까 3년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나오면 그때 답인 거예요. 자, 간단하죠? 현상보존 5년, 임대사업 5년 이거 두 개만. 나머지 무슨 사업 그러면 다 몇 년? 4년. 그리고 몽땅 다 2년.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거 세부적인 내용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허가 기준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럼 허가 기준은 첫 번째 뭐냐? 아까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허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지고 보면 이거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총 몇 개냐면 4개. 그러니까 여기에 맞아야 돼. 자, 다시 정리하자면 실수요 목적에 맞아야 허가를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 간단해요. 자, 이런 계획에 맞아야 그러니까 도시 계획에 맞아야 허가해주고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공공복리 차원에서 모든 사람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계획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획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이 계획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당연히 안 하죠. 자, 나 여기 토지를 살려고 왜 하려고? 나 축산업 하려고요. 그래서 나 여기다 소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다가는 어떻게 되냐?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네. 또 그 가축 분뇨가 그대로 쓸려 내려서 상수원 보호구의 그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허가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면 허가해주고 있으면 안 해주고. 그 다음 그 면적이 또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저 이 토지를 집 지으려고 그래요. 나 이제 은퇴해서 전원주택 하나 딱 짓고 내 노후를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집 지으려고 나의 또 토지를 살려고 하거든요. 허가 좀 해주세요. 그래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5만 평이요. 말이 안 돼. 무슨 전원주택이 5만 평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적도 적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허가해줘요. 그러니까 자, 이 네 가지 목적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이제 해서 허가할지 말지 판단해 줍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입니다. 자,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인데, 자, 허가 관청은 이제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신청서에 따른 처리 기간 그랬는데, 이 처리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신청서를 보면 혹시 여러분 동주민센터 가서 뭔가 처리하러 갈 때 서류 같은 거 적어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서류 보면 맨 오른쪽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 기간 해가지고 여기다 써줬어요. 보통 아마 즉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 신청서에 처리 기간이 얼마로 써졌냐면 여기에 15일 이렇게 써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이거 일 처리해 줘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일 같은 경우 뭐 굳이 외우시지 않아서도 이 서식이 있는 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15일 내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면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고요. 만일 불허가 처분한다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서면. 자, 그리고 뭐가 있냐? 다음 말. 선매협의라는 게 있어요. 선매협의란 말은 자,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무슨 공사 이런 기업체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 이 토지를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 토지 우리한테 팔래? 우리가 먼저 살게.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 우선 매수자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 우선. 이걸 이제 선매라고 그래요. 자, 저 뒤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겠다 이건데 이렇게 공적 주체가 우리가 먼저 살게라고 이런 논의가 있다면 이것도 이 기간 내에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든가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이거 통보를 해주든가. 자, 15일 이내에 이 세 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 15일 이내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로 간주되는데 뭐냐면 방금 말했잖아요.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하든가 선매 이런 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허가해 주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돼요.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해라. 그 다음 홈페이지에다도 이제 게시하는 거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인데요. 자, 이거 2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농취증 의제.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허가 구역에 이게 농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갈 때 우리가 자, 토지 이용 계획서 대신에 뭘 제출한다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써서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서 제출했으니까 농지법에 따라 이 농취증, 자, 이거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농지 같으면 농지를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되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농사 지을 건지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다고 인정이 되면 농취증 이걸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거기서 철저히 검증하잖아요. 아까 집 짓는 거냐, 농사 짓는 거냐, 자, 무슨 용도냐. 철저히 검증을 했다는 얘기는 뭐 같이 겹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농취증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거민. 자, 거민제도도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고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계약도 없으면서 등기만, 그러니까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 당신 두 사람 사이에 진짜로 계약이 있었냐 이걸 검증하는 게 거민제도인데 이 거민도 누가 하느냐? 이것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를 해줄 때 아까 철저히 검증하잖아요. 허가 기준에 맞는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는지 당연히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검증도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했으니까 또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만 딱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사건보호입니다. 자, 사건보호는 이제 우리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자, 13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상당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법상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이 소유자들에게는 이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이런 불허가 조치에 대해서 이들이 그럼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제도인데, 자, 주로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파트가 실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먼저 이의 신청인데, 자, 허가 불허가, 자, 허가 받았어요. 또 불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허가 받았어요. 그럼 왜 허가 안 해줘요? 하고 이의 신청하는데, 허가를 했는데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그걸 빼돌려서 다른 사람이 팔아먹으려고 허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허가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또 내가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조해서, 그 위임장을 위조해서 또 허가받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허가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은 허가, 불허가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럼 이제 이 신청을 받으면 이제 시무를 거쳐서 이제 알려준다.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란 말은, 야, 니네가 사라고 청구하는 건데, 자, 이때는요, 허가 신청에 대해 뭐예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허가는 아니에요. 그래, 당신들 계약을 하시오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굳이 매수 청구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계약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허가 했을 때만.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어때요?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당신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당신네가 사시오. 그게 매수 청구. 당신네가 사시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 허가권자.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니네가 사라 매수 청구해.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그래?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걸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매수 청구서 제출하는데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관청은 즉 시군구청장, 국가나 지자체나 뭐 이런 각종 공사,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들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다 간단하게 공적 주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을 합니다. 매수할자. 그러니까 만일, 자, 여기서 이제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LH가 그래? 그럼 이 토지에다가 우리가 주공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럼 우리가 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매수할자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매수할자 LH가 자, 이 토지를 삽니다. 자, 근데 이것 중에 예산에 보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삽니다. 자,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그대로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공시지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받고 팔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죠?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이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촌 옆집 땅이에요. 이 사람이 땅값 올랐다고 좋아라고 얼마 전에 저한테 우리 찾아와서 자랑하고 갔거든요. 배 아파 죽겠는데 잘 됐어. 공시지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걸 사잖아요. 그러면 투기꾼들 땅값 이렇게 띄워놓고 거품이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해서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품 인정하지 않겠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겠다. 이래야 맞죠? 네. 자, 여러분 땅 아니에요. 옆집 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그런데 이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대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산다. 절대 비싸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자가 누구예요? 그럼 여기 이거 있는데 뭐 외울 필요 없죠? 그냥 다 공적 주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허가 효과입니다.
자, 허가 효과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허가 제도는 다 허가를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규제가 센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 뭐다? 무효. 그리고 이제 국장이나 시도시사나 시군구청장은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 변경 허가 받지 않거나 또는 계약을 한 거이고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걸 다 묶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허가 위반자. 그럼 이제 허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조치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근데 이제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내리는데 처분하 그러니까 필요한 처분이나 이렇게 조치를 명하는데 이걸 위반하면 1년 1천 그랬잖아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뭔지는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무시하고 이걸 알아두세요. 이거 이 밑에 거. 자, 여러분들은 이 밑에 거.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허가 위반자 있잖아요. 이렇게 허가를 위반하면 자, 허가 안 받았어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랬을 때는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해당 토지 가격. 이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3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자, 그러니까 2년 이하 자, 30% 이하 벌금.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 30% 이하 벌금. 이렇게. 자, 그다음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입니다. 자, 우리 허가를 받아요. 그럼 허가 받으면 자, 앞에서도 나왔죠?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받았으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자, 허가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자, 이거 판례도요. 예전에는 가끔 물어봤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물어봐요. 주로 이거 이론적인 거나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민법에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 있잖아요. 민법 총칙 맨 끝 부분 그 무효할 때 이게 유동적 무효다 하면서 이제 그때 좀 잠깐 나와요. 자, 거기서 보시면 돼.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예.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라 아마 이해될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이용 의무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실수용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어때요? 조사를 해야죠. 내버려 두면 허가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뭔가 구실을 대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 그래놓고 땅값이 뛰니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태에 맞게 이용을 하는지 검증을 꼬박꼬박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용 의무.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 그랬잖아요. 여기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인데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어요. 허가 기준. 아까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었죠. 그러면 이 5년짜리 두 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했어요? 현상보존. 자, 현상보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과 거의 딸린 토지를 취득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그리고 이제 무슨 사업이란 말 나오면 4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범위 내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이거 정한 것들이가. 이거 여기서 정한 것들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뭐냐? 이런 경우는 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안인데 여기 딱 보세요. 딱 보면 아,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가 인정되겠구나라고 생각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것도 이제 법조문 있는 거라 실어놨는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2년, 4년, 5년인데 5년짜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이거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 법률에 따라 예외가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자, 그 다음 이제 조사. 그럼 이제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이렇게 실태 조사를. 그렇게 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네. 이걸 적발했어. 자, 이걸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먼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해? 빨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시오.
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여기 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는데 이때 기간이 이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당신 말이야 빨리 이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때 이제 명령은 이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여전히 개기고 이행을 안 해요. 여전히.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당신 말이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토지 취득해놓고 그대로 안 하냐? 당신 투기하려고 그랬지? 하고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행 명령에 정해진 기간 아까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간 내에 만일 이행을 안 해. 그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이제 이행 강제금을 누가? 당연히 허가권자, 허가관청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죠. 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기간 이행명령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 이렇게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린다 그거예요. 미리 알려놓고 자,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리 알려놓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이제 문서로 한다 그랬니. 그냥 간단해요.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이렇게 하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 100분의 10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나요?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 취득가 이거 잘 들으세요. 이행 강제금.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악용하여 뭔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괘씸하니까 어때요? 이행 강제금으로 그걸 뺐어야 되는데 많이 뺐어야 돼, 적게 뺐어야 돼 하면 많이. 참고로 여러분 땅 아니에요. 이웃집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웃집 얼마 전에 땅값 올랐다고 우리 찾아와서 자랑해서 배 아파 죽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많이 뺐어야 돼. 많이 뺐어야 되니까 토지 취득가 이 말은 뭐냐? 실거래가 기준으로 뺐어요. 자, 우리가 매수할 때는 공적 주체가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사고 뺐을 때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많이 뺏은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실거래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냐 이제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옵니다. 간단해요. 자,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 당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했다? 방치 내버려 두고 있었냐. 내버려 두는 건 제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0% 만땅 다 때려요. 그 다음 자기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것을 임대를 해줬네. 그럼 임대를 해줬으면 얼마? 100분의 7이니까 7%. 그 다음 허가를 받아 취득했는데 시공장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 목적을 자기 맘대로 변경을 했어요. 집 짓는다고 해야죠. 농사 짓거나.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집 짓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그랬을 때는 얼마? 5% 때린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경우는 다 몇 프로? 7%. 그런데 이제 기타는 7%니까 이제 놔두고 이거 세 개만 외우셔도 돼. 하나, 둘, 셋. 자, 그걸 어떻게 변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방십, 임칠, 변오 이렇게. 방십, 임칠, 변오. 자,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부과인데요. 자, 최초 이행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 때리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최초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합니다. 자, 이행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어요. 자, 아까 우리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행 명령을 받은 자 그 명령을 이행하네요. 이행했으니까 이제 말 듣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강제금 부과는 안 해죠. 대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자, 이거 은근히 잘 물어봐. 이거 다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이해만 하시면 돼. 뭐 외울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제기. 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 여기 불복하고 싶어요. 그럼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너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행을 안 하냐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받는데, 아, 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치료받느라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이의제기 하는데, 자, 부가처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자, 이렇게 이제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게 돼서, 자, 30일. 자, 그래서 이의제기 30일 이내. 자,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보세요. 제기는 30개는 차라, 이렇게.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 제기는 몇 개 찬다? 30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의제기는 30일. 그 다음 강제징수. 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또는 이제 지방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납자들. 그러면 그 사람 부동산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매로 넘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환가를 해서 그 돈에서 추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그 체납자, 이행 강제금 내지 않는 그 사람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징수한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허가 취소입니다. 자, 허가 취소인데 국장이나 시도의사 허가 관청은요. 자, 행정청은 다 나와요. 국장, 시도의사 허가 관청. 이제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허가했던 걸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 그리고 이제 취소할 때는 항상 뭐든지 청문 거친다 그러는데, 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허가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 그 허가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건 보호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앞선 시간에 봤던 허가 절차와 그리고 이 사건 보호, 우리 기출문제로 보면 이 좀 섞여 있거든요, 지문이.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